자, 우리 이제 강의 시작하시죠. 이제 핵심 경리집 229페이지. 오늘 이제 조직론 끝내고 인사행정입니다. 인사행정. 인사행정은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봤던 말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좀 쉬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책을 만들고 이제 정책을 실행할 조직을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조직 속에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뽑고 정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 이제 재정자원하고 인적자원이라고 합니다. 그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채용이고 사람이 나가는 거는 이제 퇴직이죠. 그죠? 예산은 편심직결,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하고 결산해서 예산이 들어왔다가 나가죠. 예산이 들어오는 거는 세입이라고 그러고 예산이 나가는 거는 세출이라고 그러죠. 그죠? 세입, 세출이 있습니다. 네, 요거를 우리가 인사과정이라고 그래요. 다시 무슨 과정? 인사과정, 인사과정. 사람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과정. 229페이지 보면 거기 채용가 있죠. 그죠? 1번 인사행정의 3대 변수에서 채용, 그 다음에 능력개발, 사기관리, 능력개발, 사기관리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앞으로 채능사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고요. 채능사. 그래서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채용하고 능력 개발하고 사기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 무슨 과정? 인사 과정이라고 그러고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정 자원, 즉 예산을 편심직결해서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무슨 과정? 예산 과정이라고 합니다. 인사 과정, 예산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러한 인사 과정이나 예산 과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튼튼한 기반 또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럼 앞에 이제 인사 과정이면 무슨 제도? 인사 제도가 되겠고요. 예산이면 예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행정하고 재무행정은 틀이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인사행정은 인사과정하고 무슨 제도? 인사기반, 인사제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인사제도부터 한번 보면 우리가 서론이나 첫째 시간에 했던 맨 처음에 역사를 한번 볼까요? 역사.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나시죠? 1829년 시작된 무슨 주의? 역관주의가 있습니다. 그죠? 역관주의. 정치적인 충성을 통해서 공직을 채용하는 거죠. 자, 갑니다. 1881년 누가 암살당했다? 가필더 대통령 암살당하고 드디어 무슨 법? 핸들턴법이 제정되면서 무슨 주의? 실적주의가 시작됐습니다. 양자를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죠? 역관주의는 대형성이나 민주성이 좋지만 이쪽은 전문성, 계속성, 안정성이 좋죠. 약자의 장점을 바꾸면 양제도의 또 단점이 되겠죠. 그죠? 두 개를 섞은 것은 적극적인 행정. 요거는 이제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여기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이거죠. 바로 무슨 관료제? 대표 관료제. 다시 무슨 관료제? 대표 관료제. 국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것.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인사라고 얘기하죠. 그죠? 통합인사. 이 대표 관료제는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를 소극 대표라 그래요. 다시. 채용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주요 세력을 반영한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이 예를 들면 채용 과정에서 전부 다 백인이었는데 30% 커트를 줘가지고 흑인을 뽑는 거는 무슨 대표성? 소극 대표입니다. 1차 대표라고 하기도 하고요. 소극 대표성. 그렇게 구성을 해주니까 구성연도 대표성이죠. 근데 요게 이걸로 연결돼야 돼요.
흑인을 뽑았는데 들어가서 그 흑인들이 누구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까? 흑인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되니까 무슨 대표성? 적극 대표성. 2차 대표라고 하는데, 자, 이 대표 관료제는 사회의 주요 세력으로 공직을 구성하는 1차 대표와 그 사람들이 그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2차 대표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최근에는 요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무슨 관리? 다양성 관리. 또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역량 인사 관리. 또는 역량 HRM이라고 합니다. 그죠? 전역 다이로 세 가지가 인사행정의 방향인데, 요게 요즘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다양성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높고 낮고, 그리고 변화 가능성이 높고 낮고, 여기는 뭐겠어요? 가시성도 낮고 변화 가능성도 낮은 것은 내 과거죠. 과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 나왔는지. 그죠? 그리고 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중요한 거,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안 되는데, 성적 지향은, 그러니까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가시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죠? 다시 뭐라고요? 성별이나 인종은 겉으로 드러나지만 바꿀 수는 없잖아요. 웬만하면. 그죠? 근데 성적 지향은 바꿀 가능성이 낮으니까. 요거는 뭐 내 직위라든지 내 전문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요거 구분하는 것이, 그죠? 구분하는 것이 자주 나옵니다. 요건 뭐겠어요? 이쪽은. 변화 가능성은 높은데 가시성이 높은 거. 이거 내 가치관은 말하기 전에는 안 드러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20살 때 가치관하고 지금 가치관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요 구분하는 게 나옵니다.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양성 관리는 대표 관료제를 포함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DM이라고 할게요. 다양성 관리는 채용 과정에서는 대표 관료제를 포함하고, 그리고 능력 개발, 사기 관리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그죠? 현우야, WLB 뭐의 줄임말이냐? WLB 워라벨. 요즘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워라벨. 여기서 WLB. 사람마다 여러분 아침형 인간 있고 뭐 새벽형 인간 있고 뭐 그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로시간 다양한 등이 최근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의 역사적 제도를 봤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직업 공무원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공직 제도가 하나의 직업으로서, 전문 직업으로서 인식되는 직업 공무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맨 앞에 두는 이유는, 자, 배경 설명을 잠깐 하면, 절대 국가에서 절대 군주의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절대 군주 옆에 항상 옆에서 스탠딩, 서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 그리고 우리가 상비군이라 그러거든요. 항상 왕 옆에 서 있잖아요. 그죠? 출동하면 바로 출동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상비군들이 절대군주가 시키는 일을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우리 민주주의 원리와 결합시킨 거죠.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상비군은 아주 젊은 인재를 채용해서 엄청나게 지원도 잘해주고 대우도 잘해줘가지고, 그러면 우수 인재들이 계속 상비군으로 몰리겠죠. 그죠? 그래서 왕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마치
부자 관계를 맺어서 왕의 명령에 죽고 사는 제도. 근데 이제 그걸 왕이 아니라 누구?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상비군처럼 열심히 일하는 공직제도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면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기회균등 원칙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죠? 기회균등 원칙이 적용되고 실적주의에 따라서 운영되지만 젊은 인재를 평생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 그래서 직업공무원 제도는 그 제도의 기원이 상비군 제도에서 모방해서 맨 앞에 두는 거지. 뭘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적주의. 기회균등과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인용되는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업공무원 제도. 여기는 시험에 다 잘 놉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사기관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론에서 했으니까. 자, 펜들턴법이 제정되고 나서 우리가 독립합의형의 미국입니다. 연방인사위원회. 이 중요한 거는 독립이라는 거, 독립. 대통령 밖에서 대통령의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 밖에서 인사기능을 수행하는 독립합의형의 인사기관이 있었는데 요게 1976년인지 8년인지 기억이 가만 것만 하나요. 그죠? 요 연방인사위원회가 실적주의 보호위원회하고 인사관리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은 독립합의형하고 요것도 여전히 대통령 밖에 있고 요거는 이제 대통령 직속이죠. 대통령 직속이니까 비독립이고요. 합의형이 아니라 단독형입니다. 비독립 단독형의 인사기관이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시험의 주도 포인트고 이것도 생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알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한국의 우리 인사기관 어디예요? 여러분들 가끔 들어가 보잖아요. 무슨 혁신처? 그렇죠. 인사혁신처가 있고 요거는 이제 행정부고 그다음에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각 권력 분립이니까 따로따로 뽑습니다. 그죠?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기능을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인사혁신처에서 하지 않는 기능만, 인사혁신처에서 없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죠? 바로 뭐죠? 인사혁신처에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징계를 하고 징계에 대한 불복이 소청심사인데 징계한 기관하고 소청심사하는 기관이 같은 데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재판하고 다시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 밑에 있다는 거 5급 이상이긴 하지만 국무총리 밑에 있다는 거. 다시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 중요합니다. 인사혁신처 밑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다. 요게 좀 중요합니다. 그죠? 자, 자세한 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얘기니까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우리 교재 229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1번 했죠? 채용, 그래서 계획, 모집, 시험, 선발, 시보. 맞죠? 우리 1년의 과정입니다. 그죠? 인력 계획, 뭐, 매년도에 몇 명 뽑겠다는 인력 계획을 수립하고, 모집을 하고, 시험 봐서 선발하고, 시보 임용. 시보는 위에다가 조건부 임용 쓰시고, 조건부 임용. 시험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6급 이하는 6개월, 5급 이상은 1년 동안에 한번 써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능력 개발입니다. 재능, 또 개발 관리를 하기도 하고 인력 활용이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면 교육 훈련 먼저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근무 성적 평정을 한 다음에 자, 일 잘하면 승진, 직렬이 안 맞으면 전직, 보직이 안 맞으면 전보, 강임 등 인사 활용을 합니다. 인사이동이죠. 여러분들이 사기 관리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거기 있죠. 보수죠. 보수 맞죠? 복리후생은 뭐예요? 복리후생은 경제적이며 간접적 보상입니다. 경제적이며 간접적 보상이 복리후생이죠. 복리후생. 연금, 제한, 고충 처리, 신문보장, 근로시간 관리, 행동규범. 행동규범을 어기면 징계하죠. 징계에 대한 불복은 소청심사, 인사상담, 고충 처리, 정치적 중립, 공무원노조, 퇴직관리 등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말들이죠. 그죠? 자, 갑니다. 직업 공무원 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젊은 인재 동그라미. 위에다가 나이 제한 쓰시죠. 젊은 인재를 해야 되니까 나이 제한을 하죠. 그죠? 평생 동그라미에서 폐쇄형이라고 쓰시고. 평생이니까 폐쇄형 충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 인력 계획, 장기적인 인력 계획이 필요하고, 자, 명예롭게 동그라미. 생활급이라고 쓰시고, 공무원들 여러분 보수를 너무 낮게 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직업으로서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그죠? 젊은 인재를 뽑아서 평생 명예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비군 제도 밑줄, 상비군 제도. 미국은 여러분 기억나죠? 무국가성에 따라서 뭐 강한 국가가 있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립 요건에서 동그라미 1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실적주의가 우선적으로 확립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기회균등하고 공개경쟁. 됐습니다. 동그라미 3번 끝에. 그죠? 적극적 모집 별표. 소극 모집이 아니라 무슨 모집? 적극적 모집.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모집합니다. 4번 폐쇄형 동그라미. 생애직 동그라미. 같은 말이 높은 승진 가능, 연공 서열 중시하고 장기적 인력 계획이 필요하다. 그죠? 5번 연공급이나 생활급 따라서 보수연금의 적정화, 노후생활까지 보장해줘야지 평생 근무하겠죠? 능력 개발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8번 보시면 마치 무슨 관계? 부자 관계, 온정적, 의존적 관계. 부자 관계나 온정적, 의존적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죠? 한편으로 이제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좋죠. 그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어떻습니까? 아직 요즘에 뭐 공무원들 월급 적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공무원이라 그러면 좀, 그죠? 좀 먹어주죠. 그죠?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좋다, 높다. 됐습니다. 장점은 뭐 뻔한 얘기니까 특히나 이제 1번 사기 재고 체크, 유능인재 체크, 일체감 체크. 2번이 미국과 다르게 영국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직업 공무원제도 하는 것이 어떤 정국의 안정성,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단점에는 뭐 동그라미 1번 폐쇄형이니까 무사한일, 민주통제가 어렵다 밑줄. 무사한이라고 민주통제. 연공서열,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저하되고, 일체감이라는 것은 특권의식과 연결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죠? 전문가주의를 어렵게 한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죠? 폐쇄형 충원과 순환보직을 하면 한 곳에서 오랜 동안 전문성을 쌓을 수 없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3번. 역관주의는 너무 쉽죠. 자, 동그라미 2번 1829 앤드류 잭슨 체크. 동그라미 3번 미국 대통령 임기가 4년으로 정착된 게 1820년이래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조지 워싱턴 장군은. 그죠? 한 번 하고 물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4년 임기법은 역관주의를 하기 위한 배경이 됐다는 것이고,
자, 장점 보시면 대통령의 리더십, 맨 끝에 관료 집단 통제율이. 자, 플럿북 체크, 플럿북. 플럿북은 읽어보면 뭡니까? 대통령 당선되면 당신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이 이만큼이다라고 보여주는 공책이야, 책이야. 플럽이라는 단어가 자주색인가 그럴 거라 아마. 그래서 자주색 책을 우리가 플럽북이라고 그럽니다. 동그라미 2번 맨 끝에 대응성 동그라미, 반응성, 책임성, 동그라미 4번 민주통제, 책임행정, 제국. 단점에 보시면 1번의 끝에 아무래도 이제 정권 교체가 자주 되면 공무원들이 싹 다 잘려야 되니까 계속성이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이 없죠. 그죠? 왜냐하면 그냥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다 임명해 주는 거니까. 그죠? 행정의 전문성이 져야 된다. 됐습니다. 3번. 매관매직, 위인설관. 됐습니다. 4번. 예산 횡령이나 부정부패. 계속 내가 공무원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한몫 챙기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밑에 실적주의가 있습니다. 젠킨스 법안 체크, 그랜트위원회, 가피르 대통령 암살. 특히나 가피르 대통령 암살을 잭슨 대통령 암살로 많이 놓으니까 가피르 대통령 암살, 펜들턴법. 펜들턴법의 정식 명칭이 위에다 쓰세요. 연방공무원법이라고. 연방공무원법. 연방공무원법입니다. 영국의 추밀원령 밑줄, 추밀원령. 추밀원이라는 게 이제 영국에서 영국 식민지를 다 대표하는 대표기관인데, 추밀원령이라고 해서 공개 경제, 그러니까 1870년이니까 펜들턴법이 83년이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영국의 제도가 미국으로 넘어오는데 한 10년 걸렸겠죠. 그죠?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당시에 어찌됐든 간에 선진국인 영국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따라할 마음이 있어. 그죠? 자, 이런 거 기억하기 싫으면, 자, 이 제가 왜 자꾸 하느냐 하면, 이렇게 놉니다. 다음 중, 역관주의와 관련된 거. 하나만 역관주의와 관련된 거. 뭐요? 몇 년 임기법? 4년 임기법. 젠킨스, 그랜트 이런 거 기억하지 말고 그냥, 4년 임기법 빼고는 전부 다 뭐와 관련된다? 실적주의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펜들턴법에는 연방인사위원회 별표, 행정부 밖에 있죠. 독립합의형이라고 쓰시고 위에다가 독립합의형. 아주 특이하죠. 미국에만 있는 독립합의형입니다. 공개 경쟁시험, 정치적 중립, 시보제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서는 동그라미 1번 기회균등한 공개 경쟁 채용시험하고 똑같죠. 그죠? 2번 실적에 의한 인사관리, 객관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이나 신문보장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4번 인사권한의 직권화.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을 뽑고 관리하는 문제를 대통령이 안 하고 누가 한다? 연방인사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인사권한의 직권화를 가져왔습니다. 장점은 됐습니다. 동그라미 1번의 끝에 인사공정성, 동그라미 2번 능률 향상, 계속성, 전문성.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인사관리하니까 인사관리의 과학, 합리화, 과학화, 객관화, 밑줄 체크해 주시고. 근데 이제 단점은 지금도 우리나라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시험 점수로만 뽑으니까 그죠? 우연히 점수를 잘 맞아서 합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동그라미 1번 소극화, 직권화, 형식화, 비인관화. 너무너무 시험 점수에만 얽매이니까 인사행정이 지나치게 소극화되고 직권화되고 형식화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3번 신문 보장을 너무 많이 해주면 민주성이나 대응성이 떨어지죠. 그죠? 민주성이나 대응성이 떨어진다는 거 됐습니다. 19세기 말에는 1883년은 그죠? 19세기 말 반역관주의 정착 그렇죠. 1883년 쓰시고
20세기 초에는 과학적 관리법이 도입되면서 적극적으로 직위분류제 밑에다가 1923년 쓰시고, 초창기에는 역관주의를 극복하자라는 반역관주의에 집착했다면 20세기 초에는 직위분류제법과 같이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인 사행정으로 적극적인 실적주의로 갔다. 적극적인 사행정이 아니고 적극적 실적주의로 갔다. 넘어가시죠. 4번. 적극적인 사행정은 실적주의와 역관주의의 조화 밑줄. 내용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상위직에는 역관주의를 가미합니다. 2번. 정치 임용을 허용하고 재직자의 능력 개발, 인사권한의 분권화 등을 강조하는 것이, 아시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사행정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공식적으로 장관, 차관, 그리고 몇 급, 1급은 신분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 위에는 역관주의지만 밑에는 실적주의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됐습니다. 자, 대표 관료제 엄청 중요합니다. 대표 관료제 엄청 중요해요. 자,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자, 킹슬레이 밑줄 어느 정도 동그라미, 크란츠 비례대표 이렇게 놓습니다. 바꿔서 대표 관료제를 최초로 주장했던 킹슬레이는 어느 정도 반영하자는 거, 어느 정도,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거의 50대 50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중하위직은 잘 돼 있는데 1급부터 3급까지는 지금 85대 15 정도 되거든요. 그럼 자 봅시다. 남녀가 50대 50이니까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한 30% 정도 하자는 것은 킹슬레이 관점이라면 비례적으로 하자. 똑같이 하자니까 몇 대 몇으로? 50대 55로 맞춰야 된다는 건 누구 개념이야? 크란츠 개념이죠. 알았죠? 그래서 크란츠가 비례대표까지 주장했다는 것이고, 반 라이프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 알았죠? 사회적 가치 밑줄.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까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 끝에 아무래도 여러분 관료제 인적 구성을 다양하게 하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면 민주성이나 대응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5번 개인의 출신이나 성장 배경, 사회와 가정 등에 의한 주관적 책무성이 형성된다. 자, 6번이 중요합니다. 자, 갑니다. 소극 동그라미, 피동 동그라미, 1차 동그라미, 구성론적 동그라미. 자, 그 인적 구성을 다양하게 해준다는 것은 1차 대표, 소극 대표, 피동적 대표, 구성론적 대표성이라면, 자, 밑에 그렇게 활동한다는 것은 적극적 대표, 능동, 2차 역할론적 대표성. 자, 한국에는 통합인사 동그라미, 예전에는 균형인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통합인사라고 얘기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왔으니까 기억 좀 해야 됩니다. 갑니다. 이지혜양 조소. 이지혜 아나운서가 항상 부부싸움 하면 남편한테 친대요. 그래서 이지혜양 조소. 다시 이지혜양 조소. 자, 양성의 양자, 장애인의 애자, 지방의 지자, 저소득층의 저소. 이공계가 어디 갔네? 이공계가 어디 가버렸죠? 이공계가 어디 있어? 밑에도 있을 겁니다. 양성은 여러분 5명 이상 별표. 이것도 시험 나왔습니다. 10명 이상 뽑는 시험이 아니라 5명 이상 뽑는 시험에는 이제 무조건 30%, 30%죠. 30%. 30% 써주시고, 장애인은 3.4%.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3.4%는 안 나왔는데 장애인 3% 못 채우잖아요. 그러면 뭘 낸다고요? 고용 부담금을 낸다는 거죠. 지방은 20%죠.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는 고시 7급에서 하고요. 추천 채용제는 7급 구급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견섭 직원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저소득층은 구분 모집을 하죠. 2%입니다. 자, 장점. 1번, 사회에 의한 주관적 책임성 확보한다. 대표 관련 정치 사회에 도움을 주죠. 2번, 대형성 동그라미. 3번, 관료조직 내 민주가치 투입. 자, 4번이 중요하죠. 그죠? 그럼 흑인과 백인을 같게 대우해요? 다르게 대우해요? 다르게 대우하는 거니까 같다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합니다. 수직 형평이에요? 수평 형평이에요?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거니까 수직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 별표해 주시고, 외부에서 행정을 통제하는 것이 잘 안 되니까 우리 국민들을 직접 행정에 넣어서 통제하려고 하니까 내부 통제죠. 내부 통제 별표 끝에.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무슨 결정 권한을 주는 게 아니죠. 들어가서 흑인과 백인이 서로 대화하면서 조직 문화를 바꿔서 어떤 흑인들을 위한 정책이 나오도록 하는 거니까 내부 비공식 통제 맞죠? 내부 통제면서 공식 통제예요? 비공식 통제예요? 비공식적 통제다. 내부 비공식적 통제가 되겠습니다. 시험은 단점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죠? 갑니다. 일단은 실적주의와 상충할 수 있죠. 그죠? 시험 점수로는 떨어지는 사람이 할당제로 붙으면 실적이 떨어지는 사람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맨 끝에 능률성이 저해될 수 있다. 그리고 역차별입니다. 역차별. 인종이라는 이유로 떨어진다는 거니까 무슨 차별? 역차별이죠. 그 다음에 제4회와 2차 사회화가 되면 대표 관료제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게 이제 역차별은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10위 감노자 8등, 9등, 10등이라고 합시다. 1등부터 10등까지 다 백인이 됐어요. 그죠? 흑인을 미국에서 30% 커트를 하면 8등, 9등, 10등은 옛날에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너는 이렇게 해서 흑인 1등이 뭐 250등, 270등, 290등이 흑인 1등, 2등, 3등이면 얘들을 이제 합격시켰거든요. 그럼 이제 8등, 9등, 10등은 왜 떨어졌어요? 내가 백인이라는 이유로 떨어졌죠. 내가 흑인이었으면 안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흑인이고 백인이고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오히려 내가 뭐이기 때문에 백인이기 때문에 차별받았다. 무슨 차별? 역차별이죠. 요즘에는 역차별 시비가 없습니다.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역차별해서 위헌 판결 받고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까지는 해놓고 10명 중에 3명이 안 뽑혔으니까 흑인 몇 명을? 3명을 추가로 합격시켜버려요. 그러면 이제는 역차별 시비가 없죠. 그리고 250등은 여기는 커트라인이 90점인데 여기는 70점이면 아 이거 너무 좀 실적이나 능률이 떨어지는 애를 뽑힐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통합인사는 그게 아니고 마이너스 1점이에요. 마이너스 1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트라인이 90점이면 89점 안에 그죠? 우리나라 치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지역인재 20%로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점 안에 지방대학 학생이 한 명 있으면 몇 명 뽑아요? 한 명만 뽑고 2명 있으면 2명 뽑고 이렇게 하니까 안전장치를 둬가지고 요즘에는 역차별 시비가 없는데 진짜 문제는 이거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자 흑인들을 뽑았는데 흑인들이 들어가서 자신들의 이익을 사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조직의 문화를 배워버리는 거야. 그 조직의 가치. 예를 들면 그냥 묻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군 가산점을 반대하는 여성분들을 국방부에 뽑아가지고 2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진짜 사나이 계속 보내서 화생방 훈련 시키면 여자분이 뭐라 그래요? 아, 군 가산점 줘야 된다. 싹 맞춰. 여자분들 임신 출산은 당연한 거지 이렇게 하는 애를 여성가족부에 보내서 임산부 체험팩 있죠 이거 1년 동안 차고 다니면 뭐라 그래요 갑자기? 출산을 하면 그냥 국가에서 훈장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그 조직의 문화를 다시 배웁니다. 무슨 사회화? 제사회화가 나타나면 흑인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요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주권, 대의민주 원리를 무시하죠. 대의민주는 국민들이 직접 행정을 통제하기보다는 대표자를 뽑아서 통제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국민들이 직접 행정에 찾아가면 대표자를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부 통제의, 국회 통제의 무력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5번.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죠? 대표 관료제는 뽑히는 공무원들이 우리 헌법 6조에 의하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치적 중립. 왜냐하면 나는 누구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뽑혔어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뽑혔으니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관점과 맞지 않습니다. 입증이 곤란하다. 작은 정부의 채택이 어렵다. 넘어갑시다. 다양성 관리. 자, 기억. 멜팅 팟은 안 좋은 거예요. 알았죠? 살아다 볼. 자, 뭐라고요? 용광로처럼 녹이면 다수의 문화가 지배적 문화가 되겠죠. 그죠? 살아다 볼. 샐러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재료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더 맛있죠. 그래서 하나로 섞는 게 아니라 복수의 문화의 공존, 촉진 장려 동그라미,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이것이 다양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IBM이 다양성 팀이 있었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샐러드볼은 기술팀에서 신제품을 딱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바로 생산하지 않고 다양성 팀, 예를 들면 다양한 장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인종, 종교가 있겠죠. 미국은 문화의 다양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제품 개발하면 우리 종교에서는 요 색깔이 별로 안 좋은 색깔이다.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은 여기에 무슨 장치를 뒀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보내줘서 다시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훨씬 더 잘 팔리겠죠. 다양성을 촉진 장려해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 무슨 관리? 다양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표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1, 4분면부터 보시죠. 가시성도 높고 변화 가능성도 높은 거. 내 직업, 직위, 직급, 숙련도, 전문성, 언어. 언어는 일단 말하니까 가시성은 높죠. 그죠? 변화 가능성. 여러분 뭐 영어 배우기 쉬워요? 저는 이제 이거는 미국식이라서 하여튼 근데 언어는 가시성도 높고 변화 가능성도 높은 것입니다. 요게 시험 잘 나옵니다. 2, 3분면 보시죠. 가시성은 낮은데 변화 가능성 높은 거. 교육 수준, 자녀 변화 가능성이 높습니까? 하여튼 뭐 교수들이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내적 장애는 눈에 잘 안 보이고 변화하기 힘들죠. 그죠? 그 다음에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자, 그리고 가시성도 낮고 변화 가능성도 낮은 거. 전부 다 과거나 내적인 거예요. 출신 지역, 출신 학교, 가족 배경, 혼인 여부, 성적 취향, 성격, 사회화 경험. 사회화 경험하고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는 같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종교, 동기 요인. 그래서 저는 남자분들 관점에서는 종교, 그, 외국에서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의 종교를 보면 참 좋다고 그러죠. 그죠? 외국에서는 종교가 자기의 어떤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종교 바꾸는 게 힘든데, 우리 뭐 남자분들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초코파이 주면, 그 주에는 교회 갔다가, 그 다음 주에 또, 그죠? 법당도 가고, 저도 투어 다 했었는데,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종교는 조금 개종하기가 쉽기 때문에 좀 그렇긴데, 하여튼 종교는 외국 학자들 관점에서는
가시성도 낮고 변화 가능성도 낮습니다. 4사분면 보시죠. 가시성은 높은데 변화 가능성은 낮은 거. 이거는 딱 봐도 컬러죠, 컬러. 인종이죠, 인종. 그죠? 민족, 외적 장애, 성별, 연령 됐습니다. 직업은 쉽게 나옵니다.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이 기출 질문입니다. 직업, 직급, 교육 수준은 딱 봐도 변화 가능성이 높죠? 동그라미 2번, 성적 지향이나 종교는 가시성이 낮고 변화 가능성도 낮죠. 그죠? 가시성도 낮고 변화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 정도까지 시험이 나왔습니다. 협의의 다양성, 협의 동그라미, 대표 관료제, 균형인사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인사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자, 광의 동그라미, 적극적 의미, work and life balance, 워라밸입니다. 워라밸. 그래서 이제 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줘야 되느냐? 그럼 역할 갈등이나 역할 모호성 이론, 전위 이론 체크해 주시고.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보통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차 출퇴근합니다. 시간 차이를 두고 출퇴근을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워킹맘이 애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9시에 출근하면 일을 하면서도 잡으세요. 일을 하면서도 애가 아프니까 어린이집에 자꾸 전화하게 되죠. 지금 출근해서 내가 엄마의 역할과 직장인의 역할을 지금 갈등하고 있죠. 가정에서의 부정적인 것이 직장으로 전이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오늘 시차 출퇴근하겠습니다라고 해서 10시에 출근한다고 해버리면 애 병원에 데려가서 진정시키고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역할 갈등이나 역할 모호성 또는 전이가 발생하지 않겠죠. 왜 워라밸을 해야 되느냐? 역할 갈등 이론이나 역할 모호성 이론, 전이 이론 등이 있습니다. 자, 근로시간의 다양화, 복리후생의 다양화, 패밀리 프렌들리, 친가족적 정책, 개인 신상 지원 등이 워라밸의 가장 중요한 구조 됐습니다. 참고는 넘어가시고 됐습니다.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됐습니다. 조직의 어떤 동그라미 1번 인적 자원을 맨 끝에 핵심 자산으로 다시 발전의 원동력은 물적 자원이 아니라 인적 자원이고 조직 전략 동그라미 성과 인적 자원 관리 활동 간의 연계를 강조합니다. 연계를 강조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개인 욕구 밑줄 전략 목표 달성 동시 강조 통합형 관리 별표 다시 무슨 관리? 통합형 관리 조직 목표와 사람이 가진 목표를 통합해서 합니다. 그래서 6번 선발 교육 훈련 성과 관리 인적 자원 기능 간 연계 조직 수평 통합 밑줄 그래서 목표 비전과 목표의 정렬을 강조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미션은 아름다운 국토피아 건설. 맞죠?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 조직이 정당의 근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이 나가야 될 장기적 방향. 조직의 장기적 방향은 뭐라 그런다? 비전이라고 했죠. 우리가 아름다운 국토피아의 중추부서가 되겠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전략, 행동 계획인데 여러분 자 공부했잖아요. 우리 전략은 조직론에서 2개밖에 없죠. 경쟁자를 이길 때 뭐라고요? 저비용 전략과 차별화 전략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자 갑니다. 4개로 했죠. 우리 조직이 가진 스트렝스와 위크니스, 환경이 주는 오퍼튜니티와 트리트에서 SO 전략, WO 이렇게 했죠. 그죠? 전략을 수립했으면 자 이런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채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채용? 전략적 채용.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전략을 수립하고 인사 과정이 연계됩니다. 그래서 무슨 채용? 전략적 채용. 우리가 이렇게 했죠, 그죠? 전략적 무슨 관리? 능력 개발. 전략적 사기 관리. 자, 그래서 조직 비전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직적으로 정렬이 쫙 됐죠. 그리고 수평적으로 정렬이 딱 됐죠. 수직, 수평적인 정렬, 통합 관리입니다. 부분 간의 통합을 강조합니다. 부분 간의 통합을 강조하죠. 그래서 밑에 그 표에 보면 딱 밑줄 치기 좋은 게 두 개밖에 없죠. 무슨 시각? 거시적 시각 체크. 다시 무슨 시각? 거시적 시각. 무슨 최적화? 전체 최적화. 다시 무슨 최적화? 전체 최적화. 여기 보시죠. 자, 그러니까 채용 따로, 능력 개발 따로, 사기 관리 따로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다 정렬이 되어 있죠. 그죠?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정렬을 통해서 무슨 최적화? 전체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자, 연공주의와 성과주의는 그냥 넘어갈게요. 잘 안 나오니까. 직장 생활의 질, quality of work life 됐습니다. 동그라미 1번, 직무 만족 수준 향상, 노동 환경의 민주화, 인간성 회복 운동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서 주장했다. 그죠? 좀 더 인간적인 인사 관리를 하자. 우리가 직장 생활의 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넘어가시죠.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